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계엄령 선포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전부 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증인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까야 돼, 안 까야 돼? 아니, 자기들이 당당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서버를 깔 분이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이제 윤석열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서버만 까면 끝나는 거예요. 서버만 까면 끝나는 거예요. 윤상현입니다. 의원자를 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의원 다 빼시라고 하니까 뛰겠습니다. 민당이 내란 수계의 윤석열 대통령 밑에 내란 공범 1호로 지목한 윤상현입니다, 여러분. 민당과 좌파단체들이 저에게 많은 표를 달아줬습니다. 저를 제명해라, 징계해라, 윤리 제소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전부 9개의 별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별을 다르면 다를수록 자유애국운동의 투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광화문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 전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광화문 광장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주의 애국 운동의 중심지 성지 광화문 아닙니까, 여러분?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지난 7년 이상 광장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우리 애국동지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양심이자 영웅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때 대통령 지지율 11%인 거 아시죠? 지금은 무려 40% 올라간 거 아시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광화문에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 이걸 보면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탄핵 심판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대본을 민주노당, 민주악당이 쓰고 감독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그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주연 조연을 맡는 탄핵 심판 영화.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는 반드시 대반전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요새 불임절을 맞이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야, 분명히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꼭 돌아오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죠? 반드시 잘 오십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민당 주도로 내란 관련 혐의 분야를 80%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 관련 분야를 전부 뺐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그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서 제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의견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너무 많이 어겼습니다. 헌재법 24조, 32조, 40조, 51조. 예를 들어서 헌재법 32조를 보면은
수사 중 재판 중일 때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 관련된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주요 임무 종사자 피고인들의 기록을 정부 촉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재법을 어기고 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헌재법 40조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재판 과정에서 동의하지 못할 때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헌재 재판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검찰 등에 있어서의 진술을 동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거 능력을 상실한. 그런데 그 증거 능력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중차대한 결함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학성 교수님, 허영 경희대 명예 교수님, 중앙대 이인호 교수님,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 등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내란죄를 처벌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위헌법률을 제정해서 많은 국민들이 몇 개월 동안 피해를 봤다고 칩시다. 나중에 그게 위헌법률로 판정이 났을 때 돌이켜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민이 피해본 것을 법률 제정권자의 국회의원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여러분? 이게 바로 12.3 비상계엄의 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김학성 교수님과 함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12월 초처음 두 번째 나왔을 때 우리 애국 시민분들께 우리는 이제 광장에서부터 자유민주 최대 수호의 성전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 올린 거 기억하시죠?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할,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를 척결할, 셋째, 종북주장파 카르텔을 척결할.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 말씀이 옳았죠 여러분? 여러분 다 보시죠?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 방방 곳곳에 저 거대한 암흑의 세력, 어둠의 세력, 3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한 자유의 뿔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유의 뿔을 높이 들고 악의 창살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여러분. 저 윤상현의 우리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 수호의 1등 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한테 먹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신인균 국방TV 우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토크를 한마디 하고요.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간 것을 어떻게 찾아올까? 우리 광화문에 있는 이 애국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유튜브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중국한테 넘어갔다. 그랬는데 어떻게 찾아와야 되겠어? 한미 동맹의 힘과 우리 시민의 힘 그 바탕은 바로 한미 동맹의 힘입니다. 자, 자기 발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뽑는 경쟁률이 878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78대 1,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선관위 간부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선거를 주감해 왔습니다. 이 선거로 인해 뽑힌 이 국회의원 300명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가제는 개편인 것이죠. 이런 선관위원회, 이런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이 판결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우리를 어떻게 지원하냐?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취임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를 안 도와주나?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좌파 앙겔라 메르켈의 16년, 좌파 숄츠의 3년, 19년 동안 좌파가 집권해서 독일 사회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독일 선거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2월 22일 독일 선거를 했는데 19년 동안 아성을 구축했던 그 독일 선거를 미 국무장관 한 번 방문으로 바로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독일 선거 8일 전에 독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파 정당을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좌파들이 득세하는 이런 독일에 우리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에 독일은 바로 뒤집어졌습니다. 영국도 지금 미국이 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 650명입니다. 그 중에 좌파 노동당이 420명입니다. 우파 보수당은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에 인지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범죄자다, 범죄자! 그것도 집단 강간범을 옹호하는 범죄자다! 라고 프레임을 짜고 그래서 키어 스타머의 노동당을 완전히 내려앉혀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탄핵 심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CPEC 아시죠? 보수주의 행동회의, 그 CPEC 의장 매슈 레비 그저께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 직후에 한남동에 가서 비밀리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났던 이야기를 드디어 그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해서 그 중국의 기술로 대한민국이 빼앗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매슐레 CPEC 의장은 격노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옵니다. 그리고 CPEC 의장은 또 뭐라고 했냐? 지금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다. 그 쿠데타의 주체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독일은
아주 선명한 우파 정당이 그 미국의 도움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영국도 새로운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그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국민의힘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애국심을 보양시켜서 대한민국을 지킬 주체가 없어요. 바로 우리들 뿐입니다. 다음 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시민들보다 10배로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바로 그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 국방장관이 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으로 뭉쳐야 됩니다. 한미 동맹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